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입하가 지나고 어느덧 초여름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4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 분포로 영덕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단 영덕과 울진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또 포항과 울릉도, 독도는 오후 한때 1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가 올 들어 과학산업 분야 정부 공모에서 지역사업 13건이 뽑혀 국비 6,6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5,800여억 원을 지원받고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 구축에 137억 원, 반도체 2차 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270억 원 등입니다. 또 스마트팜 조성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농축산 분야에서도 19건의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8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도 15건에 107억 원의 국비를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도내에서 82개 축제가 개최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봉화은어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등 5개입니다. 또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도 영덕대게축제,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등 1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북도는 축제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49개의 여행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정상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민노총 경북본부, 참교육 학부모회 경북지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학교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공급한 공기청정기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성능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예산 낭비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공급 과정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도 제기돼 왔다며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한국 호랑이 남매, 2년 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태범과 무궁인데요. 지난 가을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유학을 와서 적응 기간을 거쳐 최근 관람객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두대간 호랑이 숲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는 아기 호랑이 남매를 김서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단단한 어깨, 늠름한 걸음걸이, 온몸을 휘감은 주황빛 털과 검은 줄무늬.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한국 호랑이, 2살배기 태범과 무궁 남매입니다. 태어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엄마 아빠 호랑이의 보살핌을 받다 보다 넓은 서식 환경이 조성된 이곳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유학 오게 됐습니다. 5달 남짓 적응 기간을 마치고 최근 관람객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 숲에서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하루 4시간 정도 야외 대방사장으로 나와 산책과 물놀이, 장난감 놀이를 하며 관람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활했지만 수컷인 태범은 몸집이 무궁이보다 크고 이제는 엄마 호랑이 건곤이 덩치도 따라잡을 정도입니다. 무궁이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도전적이고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태범이는 이제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걸 보면서 약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보완을 하고 우애 좋은 호랑이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가만히 앉아있고 입 벌리는 게 멋있어요. 뭔가 인물도 좋고 그래서 좋아요. 주말마다 꼭두새벽부터 서울에서 봉화까지 찾아오는 어른 팬들도 많습니다. 진짜 자식 같아요. 다 이쁘죠. 성질 내는 것도 이쁘고 자는 것도 이쁘고 코로나 시기에 되게 위로받았다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게 3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앞으로 2년간 남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에버랜드와 호랑이종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태범 무국남매, 기존의 한청, 우리, 한, 도까지 모두 6마리입니다. 한때 백두대간을 호령해 산군이라 불렸던 한국 호랑이가 야생에서 자취를 감춘 것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국 호랑이의 모습이 많은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르죠. 국민의힘이 수성구을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장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3명이 공천 신청자 명단에 포함된 건데요. 명분도 없이 당선 가능성만 조차 철새처럼 출마하느냐는 따가운 지적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수성구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재원, 유영화, 정상환 3명은 이미 대구시장 선거에도 나섰고 김재원 후보는 3월 충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수성구을을 염두에 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니냐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대구 파동에 거처를 정하신 것이 굳이 단순히 주거 환경 때문인가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가. 어디가 북구고 남구인지도 지금은 가물가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해 주십시오. 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보궐선거용 출마 여부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2명 모두 대구시장 경선에 탈락하자마자 국회의원 선거로 갈아탄 꼴이 됐습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며 출마를 준비해왔는지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조차도 이 같은 행태를 공천 쇼핑이라고 비난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만 찾아다니는 선거 투어란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애환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성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의 동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따라서 지역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락 수성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양자 대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기울어진 정치 지형에서 선거마다 이름을 올리는 투어식 철새 정치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주시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간포읍 연동과 양남면 수렴, 지경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종묘 26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해삼 종묘는 경북도 내에서 생산돼 전염병과 유전자 검사를 거친 체중 1g에서 7g의 건강한 우량종입니다. 경주시는 해삼 방류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 고부가 가치 품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24개 마을 53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주 2, 3회씩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걷기와 요가 등과 함께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건강마을 만들기는 2012년부터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자각 측정 유예기한이 내달 30일에 끝난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자가 측정 결과는 반기별로 도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성 군수를 경선 후보로 올린 국민의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법원이 후보자 경선 제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민사 20부는 의성 군수에 출마한 최유철 예비후보가 김주수 의성 군수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김 군수를 경선 후보로 결정한 것은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등에 위배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중앙공천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소프트웨어진흥본부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인공지능 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을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기초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연간 120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절기 입하가 지나고 어느덧 초여름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4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 분포로 영덕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단 영덕과 울진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또 포항과 울릉도 독도는 오후 한때 1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